자, 블라스메디 파이널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첫 번째 수업이 되겠고 정규 수업으로 치면 블라썸에서 하는 마지막 커리큘럼이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때? 싱숭생숭하니? 아직 현실감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수능이 한 30일,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달 그 안팎으로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방심하지 마. 뭐라고요?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고요. 지금쯤 되면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 있을 텐데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영어는 이제 이만 하면 됐다. 더 이상 여한이 없고 그냥 뭐 지금 성적으로 수능까지 나오겠지.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지. 아니 수능 전날까지는 과탐, 사탐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시면서 영어나 언어 같은 국어 같은 과목들은 내가 지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이런 약간 아리송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틀만 영어 지문을 안 봐도 감이 떨어지는 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한 달, 3주, 2주나 남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해서 달라지는 게 있겠어라는 생각은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내가 초단부터 까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생각을 아니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탭스나 토익 시험 같은 성인 시험을 보러 가면 그 사람들이 시험 보기 5분 전까지 뭘 하고 있냐면 독해 지문을 풀거나 아니면 듣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감을 갖다가 그 독해 감을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시험 5분 전까지 유지해가지고 그대로 시험에 녹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그만큼 감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쯤이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로 최악인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마음가짐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수능 보기 그 5분 전, 1분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인드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진짜 중요해. 스케이트 선수가, 육상 선수가 피니시 라인에서 가슴을 내밀고 스케이트 라인을 쭉 뻗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0.01초라도 단축시키려고 내 기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죠, 여러분들아. 알겠습니까? 아니란 마음 집어치우시고 무조건 하는 만큼 더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요 파이널은 총 11회로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아 1, 3, 5, 7, 9, 11, 즉 홀수 차수는요 나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짝수 차수는 담임쌤 수업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1회차당 강의는 2개씩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회에 2개, 3회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총 몇 개 나갑니까? 12개가 나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문제는 한 회차당 5개씩 돼서 한 회차에 총 10개를 수업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선정 기준은 그래 어려운 것만 푸는 건 아니고 또 쉬운 거 안 푸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좀 평가원스러운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우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쉽더라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것들은 다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알짜배기들만 딱 모아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방식은 뭐냐면 독해 인사이드 아웃과 비슷한데 똑같은데 거기 있는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더 실전적인 느낌.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고 나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잘 풀지. 나 짱이지. 이렇게 풀고 싶은 마음은 단 1g도 없어요. 최대한 너네들 입장에서 너네들이 풀 때 이런 걸 고민했겠지? 시험장에서 이랬으면 등줄기에 땀났겠지?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포인트들에서 도움이 될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널까지 잘 마무리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꼭 수능날 받으시길 바라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는 21번부터 한번 갈 건데 우리 1회에서는 약간 독해 인사이드 아웃을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약간의 개념들도 말씀드리면서 갈 거고요. 3회차부터는 그냥 쭉쭉 문제만 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밑줄의 의미인데 밑줄의 의미는 뭐가 중요하냐면 봐보세요. 요거 아니야. 얘의 의미가 뭐니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밑줄을 처음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은 추상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글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아싸리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 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갖다가 나의 뇌피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문 내의 근거를 최대한 이용하자. 지문 내에 근거를 이용하자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말이 랑 비슷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최소한 이게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의 뉘앙스 정도는 잡으셔야 돼. 됐습니까? 그게 뭐가 돼서
크게 기준이 돼가지고 보기를 소거하는 하나의 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요 밑줄을 읽 때 뭔 말인지 몰라도 no problem이라고요. 최대한 이 말이 지문 내에 있을 것이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일단은 This is because 얘 보는 순간 요거 인과관계니까 because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겠구나는 요 독해 인사이더 들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은 중요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밑줄의 의미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필기해 주냐면 독인사에서 요 문장 내 빈칸이 포함된 문장 내에 있는 근거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요 빈칸 앞에 because가 있으니까 얘는 필연적으로 인과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앞문장의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과 그냥 읽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봐봐.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결과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래요. 누구한테? 먹이한테. 누구보다? 약탈자보다. 의미가 어렵진 당연히 않습니다. 다행이다. 의미가 어렵진 않구나. 결과가 약탈자한테보다는 누구한테? 먹이한테 더 심각하다. 요게 요 이유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배트는 박쥐들은요 정기적으로 그들의 먹이를 찾는데 뭐 함으로써냐면 소리를 내므로써 그 다음에 들음으로써 에코를요. 이게 곤충한테서 반사되어 오는 즉 먹이한테서 반사되어 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런데 흐름 바뀌지? 몇몇 나방들은 발견했는데 좋은 방식을 뭐하는? 매트를 피하는 방식을 발견했대. 의미가 다 이해될 겁니다. 쉽잖아요 여기까지. 그들은 특별한 귀가 있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만들어줘. 이 배트의 소리를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날아가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배트가 그들을, 즉 나방을 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토낀다 이 얘기죠. 최근까지요 과학자들이 믿는데 몇몇 나방들이 이점이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모든 뭐에 대해서? 박쥐에 대해서. 그런데 연구가 보여주죠. 한 타입의 박쥐가 발견했는데 어떤 방식을 발견했대. 이러한 우위, 엣지가 어드밴티지야. 이러한 우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했대요. 한 종류만이 나방의 이 교활한 이 수법을 간파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정상적인 콜을 쓰는 대신에 헌팅할 때 그것은 속삭인데 그래가지고 나방을 잡는다. 요 얘기네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이러한 박쥐들이 쉽게 나방을 잡을 수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할 수가 없는 그 나방을 잡을 수가 있대요. 됐습니까? 중요한 문장. 연구원들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서 놀랐어. 아니, 박쥐가 이 나방을 잡았어? 왜냐하면 약탈자들이 거의 진화시키지 못하니까 우위를 그들의 먹이보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결과가 더 치명적이래. 약탈자보다는 먹이한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희귀한 잠깐만요. 이렇게 씁시다. 그쵸. 포식자가 피식자보다, 그러니까 먹이보다 발달하는 게 요게 희귀 케이스래. 요게 희귀 케이스구나 라고 하는데 봐봐. 왜냐면 잘 보세요. 결과에 대한 심각성이 먹이한테, 즉 나방한테가 더 크기 때문이야. 누구보다? 포식자보다. 잘 보세요. 포식자가 그들의 먹이에 대해서 우위를 발전시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드문 일을 얘가 하니까 이 나방이 아니라 이 박쥐가 하니까 놀라운 거 아니야. 왜? 먹이가 포식자보다 결과에 대한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봐봐. 얘네가 포식자가 먹이보다 발달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얘가 심각하니까 얘가 죽는다는 거 아닐까? 요건 내가 추론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죽는다는 소리는 여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근거를 못 잡겠으면 심각성이 먹이가 큰 거니까 먹이가 마이너스겠다라는 기준을 잡고서 보기를 보시는 거였습니까? 다시 이해되니?
포식자가 먹이보다 발달하는 경우가 희귀 케이스야. 왜? 포식자가 개쩔어. 사냥 개잘해. 그러면 결과의 심각성이 먹이가 안 좋으니까, 먹이가 더 심각하니까, 즉 얘가 죽으니까 이 말이겠죠. 죽는다는 얘기 없으니까 여기를 최소한 마이너스로 보는 거야. 됐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준을 두고서 보기를 보시는 겁니다. 됐어. 막 무조건 먹이가 마이너스이다라는 뉘앙스가 나와줘야 돼. 됐습니까? 봐봐. 약탈자들이 더 많은 음식을 헌트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지. 왜? 여기는 먹이가 마이너스인 게 중요하다고요. 왜? 결과의 심각성이 얘가 더 크다면서. 아니 좀 안녕. 프레이가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 그의 능력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녕. 어렵대요. 서브 인디비주얼스가 누구겠습니까? 포식자야 먹이야. 아 먹이겠죠. 서브니까. 먹이가 그 푸드 체인에 있는 먹이가 살아남는 게 어렵대요. 얘네. 먹이가 마이너스. 지문에는 없지만 죽는다 얘기가 좀 추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최소한 마이너스로 가자고요.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포식자가 먹이보다 발달하는 경우가 희귀한 케이스구나.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 대해서 놀란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번. 약탈자와 먹이 사이의 관계가 바뀐다. 뭐 개소리야. 꺼지고요. 그 다음에 약탈자들이 노력한대요. 얻기 위해서 높은, 이거 상관이 없죠. 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먹이 프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인 먹이는 3번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고? 너무 그 밑줄에다가 너무 목숨 걸지 말자고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천천히 오면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 와중에 요 밑줄이 들어간 문장에 있는 힌트 같은 거, 여기서는 because 같은 걸 눈여겨보시라고요. 그러면 얘만 읽어도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최대한 여기에 대한 말을 갖다가 본문에서 끌어쓰려고 노력을 하시되 기준이 잘 안 잡히면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보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는 풀린다. 오케이? 지울게요. 약간 수능 문제들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 1회차의 문제를 풀기는 아주 훌륭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어법인데 어법 문제를 왜 갖고 왔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법을 푸는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야, 봐봐. 어법을 풀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 어법은 빨리 풀어야 제맛이지. 맞는데 빨리 푸는 것보다는요. 빨리 푸는 거 요것보다는 맞추는 게 훨씬 더 넘사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겠다고 괜히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괜히 감으로 찍지 마시고 최소한 보기가 들어간 문장은 제발 좀 구조 분석은 좀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하면 베스트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맞는데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수능 어법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문장 구조 분석과 해석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됐습니까? 그냥 단순 암기를 잘 안 내세요. 그러니까 요게 돼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보기를 한 번씩만 딱딱딱 보고 넘어가면 시간도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요거 좀 하라는 거야. Do you understand? 지문 다 읽을 필요도 없이요. 딱 5문장만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보시면 if 다음에 in appropriate 좀 껄쩍지근해. 왜냐면 얘가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형용사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잠깐만요. 보기에 형용사에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다라고 하면은 요것은 그냥 빼봐. 이 자리가 부사 아님?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봐봐. 만약에 dominant responses 우세 응답들이 are appropriate 우세한 반응들이 적절하거나 올바르다면 뭐와 관련해서 그 일과 관련해서요. performance 어떤 퍼포먼스 수행이나 업적 같은 게 향상될 것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봐봐. 여기 있는 if 그 다음에 appropriate 됐습니까? 여기 있는 if 그 다음에 inappropriate 병렬인 거 알겠죠? 뭐를 기점으로? but를 기점으로.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뭐가?
dominant responses 어가 주어랑 비동사가 똑같으니까 뭐 한 거야? 생략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형용사였으니까 여기도 형용사가 오는 게 맞겠지. 됐어? 그러니까 몇 번? 1번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지 않고 구조 분석하지 않고 그냥 냅다 보는 순간 뭐야? 접속사 뒤에 주어 있어. 틀렸네. 이러면 답이 없다고요. 진짜로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맞추는 게 무조건 3점 아니야 이거 어법은.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 대신에 맞추자고요. 알겠습니까? 2번 가볼게요. 2번에 비동사의 밑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빼박 뭐다? 수일키다. 보세요. 이것은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냐면 tasks 업무들이야. 묶어줄게요. 여기는요. 우리가 능숙한 업무들. 또 나왔네 위치. 그 다음에 are well learned 잘 배운 업무들. 그 다음에 of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묶어줘. 우리가 긴 역사, 경험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까지가 주어야. 어디에? 대절에. 됐습니까? 그러면 얘에 대한 동사가 얘 아니겠습니까? 뒤에 동사가 더 없으니까요. 됐어? 그러면 얘는 단수야 복수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s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r을 쓰는 게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왜 이렇게 쓱쓱 넘어가려고 하냐면 요거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 이러긴 좀 그렇잖아 지금은. 그쵸?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비동사를 보는 포인트는 수일치구나. 여기에 관계사 빠져있다 이 설명하려면 또 10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수식어구나. 구조상 묶을 수 있으면 정답은 보인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수는 단수동사, 복수는 복수동사를 그것만 매치시킬 수 있으면 이건 어법이 아니라 구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최소한 보기가 들어간 문장은 구조 분석은 하자. 요 얘기야. 알겠어? 그래요. 나는 그래서 어법 틀려면 너무 얄미운 거야, 애들이. 응? 너네도 슬프겠지만 난 너무 이 어법 틀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3점을 거저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한 줄씩 잘 보면 다 보이거든. 정말로. 왜 틀리냐는 거야. 왜 틀리냐는 거야. 응? 3번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있잖아요. 위치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 요거는 관계대명사 그냥 위치. 그냥 위치랑 구분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봐봐. tasks라는 선행사가 있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are skilled 능숙한 끝났네요. 봐봐. 우리가 좀 잘게 붙으면 여기가 동사고요. skilled가 보어요. 사실은요. skilled가 능숙한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능숙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뒤에가 주어, 동사, 보어 형태 이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니까 3번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와 구분하는 문제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차이점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여기서는 지금 we are skilled at이잖아. 그치? 원래 위치가 빠져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뒤에가 남잖아. 여기가. 그치? 그러니까 at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앞으로 t 나와가지고 at which가 되면서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이 된 게 지금 3번 문장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바이바이. 최대한 수능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그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공부할 때 평상시에는 막 되게 왜 진짜 넘어가 이러다가 수능 때만 되면 겸손해져. 이거 뭐야? 이렇게 돼. 그걸 반대로 하시면 돼요. 수능 때까지 최대한 겸손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공부해. 겸손하게. 그러고서 수능 자감은 조금 거만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아. 내가 못 푸는 게 어디서 다 풀 수 있어. 다 갖고 와봐. 이런 느낌으로요.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4번 보세요. 자, 지금은 비동사 플러스 PP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면 비동사 플러스 ing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볼게요. 보시면 반대로 새로운 선생님은 연습했을지도 모르고 리허설 했을지도 모른대요. 집에서. 그리고 병렬이야. may 동사 원형, 리허설 동사 두 개, 그 다음에 동사 세 개째. B 괜찮죠? 됐습니까? 만족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대요.
그나 그녀의 수행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만족감을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니까 PP를 쓰는 게 괜찮죠. 감정동사는 BPP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BING면 주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니까 아 괜찮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5번은 be likely to 부정사 수거 표현이니까 하나 맞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2번 찍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라고? 빨리 푸는 거 다 필요 없고요. 맞추셔야 됩니다. 빨리 풀고 틀리면 그냥 빨리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최소한 보기가 들어간 문장은 구조 분석 꼭 하라고. 알겠습니까? 끝! 자, 어휘 문제로 갈 겁니다. 어휘 문제가 개인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좀 쉬웠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나는 봐요. 봐봐. 이거 좋더라고, 이 문제. 보시면 봐보세요. 일단은 어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기의 구성이 정반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숄팅이잖아. 숄팅. 됐습니까? 짧아지는 거야 아니면 길어지는 거야. 이 차이야. 그러니까 얘가 맞아 틀려가 아니라 얘야 아니면 반대말이야. 이 차이입니다. 됐습니까? 뉴머러스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한번 했어. 제거하는 거야 생기는 거야? 지지하는 거야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거야? 올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어휘라는 거는요. 기준이 있는 빈칸 추론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빈칸 아예 없잖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휘는 있어. 얘야 아니야 이것만 보면 돼. 대신 5개야. 그 차이인 거야. 됐습니까? 얘야 아니야? 얘야 반대말이야? 얘야 반대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칸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아, 이 친구들아 항상 근거를 최대한 어디서? 최대한 지문에서 끌어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쇼팅이 맞으면 쇼팅이 맞는 이유를 갖다가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눈으로. 저는 읽어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쇼팅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지문에서 쇼팅의 근거, 뉴머러스가 맞으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봐봐. 얘네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주제보다는 주변 문장과의 연관성이 겁나 중요해요. 주변 문장과의 연관성이 겁나 중요합니다. 글을 다 읽고서 이거 무슨 주제야? 몰라도 돼요. 그냥 옆에 문장과의 컨셉이 잘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흐름에 주의를 하셔가지고 흐름 주의 연결사 같은 게 나오면 뭔가 그린라이트를 켜란 말이야. 뭔가 번쩍하는 거야. For example 이어지겠구나. However 바뀌는구나. 이런 신호를 잘 느끼시면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해야 되는 건 크게 2개야. 어휘는 기준이 있는 빈칸 추론. 그러니까 얘 맞아? 아니면 반대말이야. 이거야. 그 다음에 주변 문장과의 연관성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얘가 맞으면 맞는 이유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잡으라고. 그럼 끝이야. 알겠죠? 30번 문제잖아 이게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최소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하고요. 1등급도 여차하면 놀아보겠다는 친구들은 무조건 30번까지는 다 맞추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3개를 틀려도 많게는 4개를 틀려도요. 1등급 나온다고 친구들. 그러니까 뒤에서 몇 개 버릴지 언정 이런 문제들은 맞추고 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가볼게. 많은 관찰자들이요. 찰지 요거 몰랐을 수 있어. 내가 봤을 때요. 찰지 합니다. 주요 TV 네트워크의 키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즉 뉴스 프로그램이 겪고 있다고요. 덤빙 다운 뭔지 몰라요. 프로세스를 겪고 있다라고 찰지했습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 찰지는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뭔가 청구하다? 요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셨겠죠. 덤빙 다운 몰라요. 밑에 숫자 봤는데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이면서 이게 지금 분사구문 아니야. 줄인다는 알겠어. 근데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뉴스 프로그램 뭐 한다는 것 같은데 뭔 말이지? 하다가 넘어가는 거야. 국제 그리고 정부 뉴스를 줄이면서 in favor of는 뭐뭐의 찬성 이건 아시겠죠?
뭐뭐에 찬성해서 소프트 뉴스, 뭐에 대한 거, personality, entertainment, 뭐 스포츠에 관한 것들을 찬성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인다. 요 얘기 같아요. 봐봐. International and Government News랑 지금 얘랑 소프트 뉴스랑은 좀 반대말인 거를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요건 되시죠? 됐습니까? 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됐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가장 수가 많은 시청자래요. 이브닝 뉴스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광고 주의하죠. 아, 하지만이다. 그런데 광고들은 기꺼이 어린 사람들, 더 어린 사람들한테 지불을 한다는 거야. 특히 여성한테. 이게 맞죠. 왜냐면 아니 노인들이 가장 많은 이브닝 뉴스의 시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연거랑 피메일한테 하니까 이거는 반대 역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됐습니까? 흐름상. 아직 모르겠어요, 얘는요. 그 타겟 그룹은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력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뉴스에 대해서요. 이 타겟 그룹이 누구겠습니까? 피메일이나 연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트워크가 언더 프레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익을 더 많이 짜내라, 스퀴즈 해라 라는 압박 아니면 로스, 손실을 제거. 그쵸? 왜? 이익을 낸다라는 게, 이익을 짜내는 게 다른 말로 손실을 줄이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괜찮군요. 이렇게 문장 내에서도 해결 가능하다고요. 그들의 뉴스 브로드캐스트로부터요. 뭐 하면서? 하드 뉴스를 줄임으로써, 하드 뉴스 컨텐츠를 줄임으로써 인터내셔널 거버먼트 뉴스가 하드 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프트가 이 요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shorting 괜찮죠. 이렇게 가라고요. 연습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1번은 무조건 정답이 아닐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가지고 하드 뉴스 컨텐츠를 줄임으로써니까 아, 줄이는 게 맞구나. 이렇게 무거운 인터내셔널 국제 정치 뉴스를 줄이는 거구나. 이 맞죠? 됐습니까? 나이가 든 시청자들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in any case 어떠한 경우에도 열광적인 뷰어일 겁니다. 오브 뉴스에 대해서요. 그리고 잠깐만. and 있지. 그럼 흐름 같아야 돼. 기분은 안 좋겠지만 열광적인 뷰어일 거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뉴스 보도를 서포트하지 말도 안 되죠. 왜? 지금 뭐래? 기분은 나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열정적인 뷰어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지지해 주겠죠. 그니까 얘네가 많지만 얘네들 어차피 봐줄 건데. 그니까 다른 타겟인 연거랑 피메일 여기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서포트가 아니라 뉴스 보도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굳이 쓰자면 for sake 정도 저버리다 로 바꾸시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주변 문장과의 연관성을 보시면서 하나씩 점검을 하시되 기준은 짧게 하는 거야, 길게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지지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주변 문장과 연관성을 보시면서 푸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끝! 그러면서 뭐 하는 동시에 younger viewers가 would be attracted, 이끌려오는 동시에 타겟을 어린 친구들 여성으로 가도 노인들은 그대로, 물론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래도 볼 거기 때문에 이왕 볼 거면 좀 어린 친구들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서 편성을 하면 다 볼 수 있겠구나 이거죠. 이러한 변화가 아마도 증가시킬 거래. 토탈 뷰어. 그쵸? 왜? 이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저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would certainly 늘릴 겁니다. 광고주들의 어떤 이제 기꺼이 페이하려는 그 능력을 늘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어휘는 기준이 있는 빈칸추론. 얘가 맞아, 얘 반대말이 맞아. 최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붙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됐습니까? 그냥 느낌상 그렇다는 틀렸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근거를 잡아야, 그럼 틀리지도 않겠지만 근거를 잡아야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주변 문장과 연관성, 흐름 주의하시고 연결사 나오면 그대로 별표한 다음에 흐름 바뀌는구나 이 생각하셔야죠. 됐습니까? 그걸 통해서 얘가 맞는지 아닌지를 볼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30번 문제까지 풀었고 우리 7, 8 한번 정리한 다음에 빈칸 추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빈칸 추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난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특히나 34번 빈칸 추론까지는 좀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웠긴 했지만 1회차 치고는 좀 워밍업 하기에는 괜찮지 않았나 싶고요. 문제 퀄리티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쓰기 파트, 무관한 문장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삽입, 여기가 좀 크리티컬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2회차 때 하겠지만 여기 부분에서 조금 헤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포인트이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 정도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좀 배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명히 글 자체도 좀 까다롭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딱 알맞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31, 34 이 두 문제 풀고 1회의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인데 요거는 지금 빈칸 추론 문제는 처음 하지만 이미 21번과 30번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라는 것은 사실 추론의 느낌보다는 빈칸을 완성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요 지문 속에서 빈칸이 하나가 뚫려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너는 여기 보이지 않는 걸 네가 채워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말을 어디다가 갖다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나의 머릿속, 나의 똑똑한 머릿속에서 널 갖다 쓰지? 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지문 어딘가에 있을 근거를 갖다가 잡아서 넣는다.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 이거예요. 아, 뭐를 가지고? 지문 속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뭐 한다? 요 빈칸에 채워 넣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문 속 근거가 일종의 기준이 되게 되는 거라고 해야 됐습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보기가 전부 다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어?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오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문 속 근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처럼 지문 속에 있는 단어나 어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빈칸으로 매치시키거나 아니면 좀 매치시키기 애매하다라고 싶으시면 요 지문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써 넣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문 속 근거의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기를 확인하고 오답을 소거해가지고 답을 찾으시는데 나는 요 과정이 좀 힘들다, 단어 어구가 뭔지 모르겠고 요약 정리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소재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감은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얘가 플러스 느낌인지 마이너스 느낌인지 요 정도 기준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틀려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알겠어? 그래서 최대한 지문 속 근거를 잡으시고 단어나 어구로 아니면 요약 정리를 하시고 됐습니까? 그리고 보기를 보라고. 알겠니?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소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이고 부가적으로 글 읽기 전에 연결사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한다. 빈칸에 뭘 넣을지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니까 그것들은 이런 것도 있었다만 상기시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서 파이널 때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지문 속에 아니 특히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거나 이런 포인트, 연결사가 있으면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차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요거예요.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버트라는 연결사가 이렇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뭐라 하다가 여기서 흐름이 딱 바뀌면서 이하의 연결사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쭉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쭉 꺾이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타겟팅은 빈칸 문장을 읽으시면 되는데 빈칸이 초중반에 있으면 먼저 읽을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처음부터 읽으면서 쭉 읽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후반부에 있으면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 빈칸 문장을 읽었을 때 뭔 소린지 한 개도 모르겠다. 괜찮다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이해하면 그만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비관론자의 실수라는 것이 빈칸이래. 너무 좋다, 그치?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만 써 넣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가볼게요. 자, 비관론자는 옳습니다. 근데 얘네가 실수를 분명히 한다. 요거만 잡으시면 돼. 뭐 할 때, 그들이 말할 때 만약에 세상이 지속된다면 as it is, 그 있는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망할 거야 이 말이죠. end in disaster, 그러니까 뭔가 재앙 속에서 끝난다는 거니까요. for all humanity, 모든 인류에 대해서요. 만약에 모든 운송수단이 기름에 의존을 한다면,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면 그러면 수송이 그만되겠죠. cease, 멈추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비관론자들께서는 세상이 있는 대로 지속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고갈이 될 것이고 망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목해보래. 이 if라는 조건을 한번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인류 진보의 전반적인 관점이고요. 뭐 cultural, 문화적인 진화의 뭐 메시지이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느낌이 와요. 패시미스트들은, 비관론자들은 세상은 변하지 않음, 진보 안 됨. 그런데 이건 다 가정일 뿐이고 세상은 변한다. 변한다 아니겠습니까? 인종이라는 게 집합적인 문제 해결 머신이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요걸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구나. 더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아? 마지막 줄만 읽어볼까, 여기만? 고래가 부족해지면 석유를 쓰면 되지요. 뭐 대신에 뭐로써? 자원으로서, 오일의 자원으로서, 즉 대체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패시미스트들이 하는 실수를 잡아보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봐봐, 있는 거 써. 뭐 쓰면 됩니까? 세상이 있는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다. 됐어? 세상이 좀 쉽게 쓸게요. 그냥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No change. 이게 전형적으로 miss and truth 구조야.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progress 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봐봐. 너네들 기준을 안 잡고 그냥 이 문제 풀잖아? 그러면 정확히 정답을 2번으로 쓰고 틀린단 말이야, 본인들이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만 잡으시면 정답이 4번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4번이 딱 알맞다의 느낌보다는 1, 2, 3, 5가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게 보기 소거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봐봐. 보기 보세요. 1번. 보시면 요게 기준이야. 주장하는데 말이 행동보다 더 시끄럽대, 더 세대. 말이 돼야 안 돼. 뭔 멍멍이 소리야. 안녕이고요. 2번 보세요. 그들만의 어떤 인사이트, 나만의 생각, 식견, 지혜를 그들 스스로만 유지한다. 이게 뭐 개떡 같은 소리야. 근데 이런 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걔네만의 식견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유지한다? 나쁘지 않아. 2번 정답. 이런다니까. 아니 이거라고. 세상이 no change, no progress. 이 말이 들어가야죠. 3번. 그들의 믿음을 고수하는데, 스티크 고수하는데 모든 인간이 똑같이 태어난 것은, 동등하게 태어난 것은 뭔 소리야 이것도요. 안녕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 5번 보세요. 어떤 사회의 개념을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를 갖다가 조장한다. 이게 뭔 또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까? 안녕이죠. 4번 봐봐. 가정하는데 미래가 단지 과거의 좀 더 큰 버전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래. 봐보세요. 그러니까 혹자는 선생님 비거면 더 커지는 거니까 이것도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동감합니다만 요 말 단지, 야 너는 몸만 커지 변한 게 없냐 왜? 이런 느낌인 거 알겠어? 단지 그냥 땅땡이만 좀 커졌어. 그럴 뿐이지 변한 게 없다. 이 말을 저스트가 좀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정답이다의 느낌보다는 1, 2, 3, 5가 너무나도 기준점과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비슷한 게 4번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스트라는 단어 때문에 비거라는 게 조금 변한다의 느낌을 주기는 주지만 저스트, 그냥 껍데기만 변하고 알은 똑같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변하지 않는다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4번. 결국에는 기준을 설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답의 루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31번 마무리를 좀 하고
똑같은 컨셉으로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4번이요. 보자고요. 여기 연결사 보시면 더 쉬워. 야, for example 끝났어요. 여기 in fact, 야, 더 볼 게 없어요. 주제 주고 쭉 끝입니다. 보세요. 타겟팅은 뭐 할 게 없지. 왜냐하면 첫 문장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는데 저항하는데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항한다의 반대말 아니야 이거. 주의하라고. 어떤 생각에 저항하냐면 수적인 데이터 그냥 넘버라고 할게요. 수가 뭐 할 수 있냐면 빈칸 할 수 있대. 타겟팅 겁나 쉽죠. 숫자에 대한 특성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즉 많은 사람들은 느끼는데 뭐라고 느끼냐면 어쨌든간 그것들 무언가들을 숫자로 컨버트 전환시키는 것이 strip away 있던 마법을 갖다가 strip away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들은 could not be more wrong. 더 이상 틀릴 수가 없다. 완전 개틀린 말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들이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어. 완전 틀렸어.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다 쓰레기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어떻다라는 그 개념에 저항하는데 그거 완전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고.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냥 우리는 아까 했던 대로 수에 대한 특성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수라는 게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 수라는 게 이런 거야. 이게 다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허락해줘. 우리가 뭐 하도록? 인지하도록. 그 아름다움을 인지하도록 뭐 해줍니까? 그 사물들의 아름다움을 인지하도록 허락해줍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매직을요. 더욱더 분명하고 깊숙하게. 그것을 더욱더 뭐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뭐 인정하건대 ambiguity, 모호함, 애매함이 removed,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수적인 형태로 표현함으로써요. 애매함이 없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말들 아름다움 인식, 모호함, 없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For example을 사실상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읽어볼게. 한 줄만 읽어볼게. 만약에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4명의 사람들이 방에 있다라고 말해. 즉 수를 썼어. 그러면 너가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거지. 내가 의미하는 바를. 근데 만약 내가 누군가가 attractive, 매력적이네 라고 말을 하면 수를 안 쓰면 너가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를 쓰면은 ambiguity 하지 않다는 거죠. 됐습니까? 모호하지 않은 거,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뭔가 물건에 대한,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가보겠습니다. 1번 fade away, 사라진다인데 오리지널, 원래의 그 모습으로부터 사라진다. 뭔 말인지를 모르겠고요. 안녕이고요. 줄인데 주변에 있는 어떤 매력 같은 걸 줄인다. 뭔 소리야? 반대말이지거든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일깨운다. 뭔 소리야 이것도요? 아니지. 추상적인 거는 모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말이죠. 전달하는데 real world, 실제 세상에 어떤 물건들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정확하게 4번이고요. 됐습니까? 나타내는데 자연, 본질, 어떤 물건의 본질, 본성, 설명 그 너머에 있는 본성을 나타내는 게 나온 적이 있어? 없어? 본성이 있습니까? 없죠. 모호함이 없고 오히려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끝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회차의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고, 항상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끝까지 우리 방심하지 말고 keep going 하는 것이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가봐야 아는 것이고 우리가 결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추측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나중에는 후회가 될 수가 있다고요. 노력은 결과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방심하지 말고 화이팅해서 끝까지 한번 안주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